단순히 일반적인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표적해서 돈 받은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결국에는 돈 받은 게 나오지 않자 뭐 배임으로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더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배임으로 벌어가지고 기소를 하고 그걸로도 무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나오자 출마를 막기 위해서 말했던 것을 꼬투리 잡아서 억지 기소를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는 공정한 어떤 수사로부터 시작된 기소, 재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죽이고 그게 안 되니까 사법적으로 죽이기 위한 검찰권 남용의 불공정 수사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이전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죽이려고 정치적, 사법적 뭐 마지막 수단으로 지금 계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군의 맞습니다. 힘까지도 네. 동원을 다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 꿋꿋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법원이 만약 그러한 이 재판의 이 공소 사실에 이 수사의 배경과 의도, 목적을 안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일반 재판 놓듯이 기계적으로 사건을 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증거 조사나 보다 더 엄격하게 이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런 어떤 사건에 있어서 사건 수사의 어떤 목적과 배경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덮어버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법에 의해서만 그냥 우리는 올라온 공소사실 공소장 제출된 것만 보겠다라는 그런 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 사법정의 어떤 실현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민주당 사법정의위원회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1심 판결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 변호사님도 보시기에도 1심 판결에 문제 많이 있어 보이죠? 네,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될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공직선거법상 처벌하는 허위사실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그래야지 그게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야지 이게 허위사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허위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을 다 짜집기 해가지고 확장을 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소심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검사 측에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 처벌하고자 하는, 확인하고자 하는, 처벌하고자 재판받고자 하는 그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이제 몇 번이나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제 검사 측에서 이제 사실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을 하지 않으니까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검찰이 다시 한번 공소 사실을 정리해서 다시 특정해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렇게 재판부가 직접 검찰한테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죠? 많지 않죠. 왜냐하면 그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그 말은 1심에서 공소사실 그냥 변경 없이 재판을 했는데 이거 이대로는 사실 재판을 못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거 이대로 재판하면 공소 기각 또는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조심스럽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했던 것의 전제를 사실은 완전히 흔들었다. 완전히 다시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검찰이 공소사실을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공소장 변경한 것을 보면 실제 처음에 제출했던 공소사실과는 완전히 상당 부분 거의 뭐 60% 70%는 바뀌었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지만 무죄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그래서 1심에 유죄받았던 어떤 불리함이 조금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